자, 1차원의 경우와는 다르게 그 하이어 디멘전 2차원 이상, 3차원 또는 뭐 n이 2차원에서는 그 페이지 트랜지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1차원에서 페이지 트랜지션이 생길 수 없다는 아규먼트를 했잖아요. 그걸 한번 그 2차원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이제 이런 컨피그레이션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메인 월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때 그러니까 이 2D에서 이 에너지 도메인 월의 프리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따져보면 도메인 월이 생김으로 인해서 에너지는 일단 여기 사이트마다 사이트가 한 개, 두 개 쭉 이렇게 있을 텐데요. 각각이 모두 2J의 그 저기 에너지가 증가를 하죠. 마이너스 J는 플러스 J로 바뀌니까. 자,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사이즈가 대략 n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 n 사이즈가 바운더리 사이즈가 n 정도 되는 n 사이트인 그런 도메인 월이라고 생각을 하면 2JN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엔트로피의 변화는 그러니까 델타 E 잠깐만요. 다시 씁시다. 얘는 에너지의 변화에다가 온도의 엔트로피 변화 이렇게 될 텐데 델타 E가 뭐 2NJ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델타 S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이즈 N 정도 되는 그 도메인 월이 생길 수 있는 가능한 컨피그레이션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그걸 따져보면 되는데 이 도메인 월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기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충분히 이제 모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게 n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방향이 근데 이게 이쪽에서도 이쪽 방향으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도메인 월이 이걸 다 우리가 따져보면 대략 한쪽 방향에 n개가 있고 그러니까 세로축으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n가지가 있고 가로축이 또 n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얘는 이제 가능한 도메인 월의 그 컨비네이션이 대략 n 스퀘어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k 로그의 n 스퀘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프리 에너지는 2nj-k의 로그의 n 스퀘어 이렇게 될 텐데 자, 얘는 n이 충분히 커질 때 이 값은 0보다 커지게 되죠. 자,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도메인 월,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매크로스코픽 사이즈의 도메인 월이 생기는 것은 얘는 허용이 되지 않는 거죠. unfavorable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1차원에서는 이 항상 엔트로피가 이겼잖아요. 도메인 월 하나가 결국 스핀 하나만 플레이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2차원의 경우에는 이 도메인 월이 생기려면은 매크로스코픽 사이즈에 이 에너지 코스트가 그 엔트로피 게인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도메인 월 포메이션이 그 안정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 마이크로스코픽 사이즈의 그러니까 매크로스코픽이 아닌 이 n이 무한대가 아닌 도메인 월은 항상 가능하죠. 여기 이걸 지금 이 아규먼트를 가지고
그 제외를 그러니까 뭐야 익스클루드를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아무튼 간에 여기서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은 그 페로마그네틱 스테이트가 1차원에서와는 달리 이 금지되지 않았다. 이 1차원에서는 페로마그네틱 스테이트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였는데 절대 영도가 아닌 이상 2차원 이상에서는 이 결국은 이런 종류의 도메인월 매크로스코픽 도메인월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로마그네틱 스테이트가 안정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물론 실제 상황에서 얘가 어떤 특정한 파라미터에서 페로마그넷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요. 실제 상황에서 얘가 이제 페로마그네틱 스테이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2차원에만 이 exact 솔루션이 알려져 있고요. 3차원 이상에서는 3차원에서는 exact 솔루션이 사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뭐 굉장히 정확한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어떤 얘가 3차원 아이징 모델이 어떤 비헤이비어를 보인다는 거는 대략 알고 있지만 다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이어 디멘전에서는 차원이 높을수록 그런데 하이어 디멘전에서는 스핀 하나를 둘러싸고 있는 네이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고차원으로 갈수록 그 네이버의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네이버 스핀의 개수가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1차원에서는 2개였는데 2차원 같으면 어떻게 돼요? 2차원 같으면은 예를 들어 요 스핀을 한 스핀을 위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고 3차원 같으면 이제 양 옆으로 하나, 2개씩 더 생겨서 6개가 되고 자 그래서 number of nearest neighbor가 nearest neighbor 자꾸 쓰게 되니까 nearest n이라고 합시다. nearest neighbor가 2 곱하기 d 이렇게 되는 거죠. d 차원에서 d 디멘전에서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1차원 같으면은 옆에 스핀의 값이 무엇이냐 하는 게 중요하죠. 뭐 업일 수도 있고 다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업 다운의 이게 플럭추에이션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다이내믹스가 중요한데 물론 2차원, 3차원도 네이버가 4개, 6개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하이어 디멘전에서는 그 플럭추에이션이 그러니까 업다운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있죠. 플럭추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알려져 있고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이거를 증명하는 건 다른 문제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볼 거냐 어프락시메이션 할 거냐면 여기에 이제 이런 스핀 시스템이 있는데 아무거나 하나 가져오고요. 여기서 어떤 이제 특정한 스핀이 있는데 특정한 스핀을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스핀이 있을 때 이 스핀에 대해서 그 다른 옆에 스핀의 효과를 그냥 평균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에너지가 원래 이제 아이징 모델에서 마이너스 J하고 니어스트 네이버 사이에 시그마 I, 시그마 J 이렇게 우리가 주어졌는데 얘를 어떻게 해버리냐면은 그 옆에 평균의
어떤 i번째 그 스핀에 대해서 얘를 썸을 하는데 그 옆에 사이트의 스핀에 대한 평균 값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리고 시그마 J는 이게 그 에버리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스태티스칼 에버리지를 의미하는 거고.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시그마 J가 그러니까 i번째 사이트에 그 옆에 인접하는 nearest neighbor의 개수는 2d개가 되죠. 그래서 얘가 전부 똑같은 값. 시그마 J는 얘는 그 사이트 인디펜던트 하죠. 사이트 인디펜던트. 물론 사이트 디펜던트한 스테이트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배제를 하고요. 아이징 모델에서는 사실 나오지 않고 사이트 인디펜던트하다고 하면 그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dj 하고 시그마 바 한 다음에 i에 대해 시그마 i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모델은 이렇게 우리가 쓰고 나면 얘는 논 인터랙팅 스핀 모델과 동일해지고요. 근데 바이어스는 있는데 바이어스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원래 논 인터랙팅 스핀에 대해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g mu 제로 b 하고 서메이션의 시그마 i 이렇게 됐었잖아요. 자, 여기서 마치 2분의 g mu 제로 b가 2dj의 시그마 에버리지 이렇게 바뀐 꼴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미 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풀었기 때문에 파티션 펑션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냐면은 2의 n승하고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2분의 베타 g 뮤제로 b 이렇게 된 걸 우리가 이미 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의 경우에는 파티션 펑션 이미 구한 거나 다름없고,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2의 n승의 코쉬의 2분의 베타 g 뮤제로 b 대신에 요 값을 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2배의 d 베타가 들어가고 dj 시그마 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n승 여기 n승. 자, 그러면 요거에 이런 모델에 우리가 평균값 사실은 이제 여기 평균값이 인풋으로도 들어가 있는데 이 여기서부터 거꾸로 이 평균값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평균값은 우리가 여기 있는 상수를 그냥 쓰고 베타분의 1 하고 2배의 d 시그마 바 그대로 쓴 다음에 라운드 j분의 라운드 로그 c 이렇게 해도 되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방법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 마그네틱 몸, 평균 스핀을 구할 때. 자, 근데 로그 g가 얼마냐면은 로그 g가 로그 g가 어떻게 돼? 얘를 이렇게 씁시다. 얘를 2배의 n승하고 코시 n승하고 x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얘를 x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로그 g에 대한 미분은 이걸 하면은 2의 n승은 아무런 역할을 안 하게 되고 여기서 얘를 미분하면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x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이게 i번째 다시는 다른 게 아니라 i번째 스핀에, 그러니까 스핀 하나에 대한 그 파티션 펑션이 2의 코사인 하이퍼볼릭 x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요거는 g의 n승을 미분할 게 아니라 사실은 스몰 g를 미분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코사인 하이퍼볼릭 x하고 분의 사인 하이퍼볼릭 x 한 다음에 다시 x를 저희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2배 베타 d 시그마 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얘는 탄젠트 하이퍼볼릭, 그리고 상수를 적당히 캔슬을 시키면은 요것만 남죠. 탄젠트 하이퍼볼릭 x. 다 구했어요. 자, 근데 시그마 바는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x랑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거꾸로 2 베타 dj분의 x 이렇게 되고, 얘가 탄젠트 하이퍼볼릭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베타는 인버스 템퍼러처니까 얘를 위로 올려버리면은 2dj 하고 여기 kt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관계식이 이 스핀의 스테이트를 결정하는 관계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금방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x축에 x를 그리고 일단 x에 대해서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를 하나 그리고요. 탄젠트 하이퍼볼릭 펑션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기울기가 여기서는 1이고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반대쪽도 물론 있겠죠. 반대쪽도 이렇게 내려가겠고요. 이제 탄젠트 하이퍼볼릭 x, 여기는 x.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요거를 또 그려야 될 텐데, 얘는 이제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얘가 온도가 낮을 때는 온도가 높을 때는 기울기가 클 것이고, 온도가 낮을 때는 기울기가 작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클 때 하이 템퍼러처죠. 이렇게 될 거고, 또는 온도가 낮을 때는 이제 이런 기울기를 갖게 되겠죠. 자,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바로 얘가 1이 되는 이 기울기가, 그러니까 크리티컬 템퍼러처가 존재를 하는데, 그 KTC 나누기 2배의 D의 J가 1인 게 바로 얘가 크리티컬 템퍼러처가 되고요. 템퍼러처,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고, 크리티컬 템퍼러처 TC가 되고, 만약에 T가 TC보다 크게 되면 요 그래프에서 요게 바로 이제 2DJ분의 KTX가 되는 건데, 이게 물론 T가 TC보다 큰 경우고, 이 경우는 T가 TC보다 작은 경우가 되죠. 뭐냐면 T가 TC보다 큰 경우에는 솔루션이 x 이퀄 0 솔루션만 존재를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시그마 바가 제로라는 뜻이고요. 이제 온도가 낮아져서 어떤 포인트가 되면,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면 여기 정확히 접선과, 그러니까 탄젠트 하이퍼볼릭 펑션의 기울기와 x 이퀄 제로에서 기울기와 동일해지는 거죠. 그랬다가 t가 tc보다 작아지면은 이게 솔루션이 3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시그마 제로 솔루션이 여전히 있고요. 시그마가 0이 아닌 솔루션이 이제 2개가 또 양쪽에 시메트릭하게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 위쪽에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여전히 파라마그네틱 스테이트란 뜻이고요. 매크로스코픽하게 매그네틱 모멘트가 없다는 뜻이니까 평균 스핀이 0이란 뜻이니까 이건 파라마그네틱 스테이트인데 얘는 만약에 이 솔루션이 리얼 솔루션이면은 그러면 이제 페로마그네틱 스테이트가 되겠죠. 근데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이건 근데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데 그러니까 두 가지 솔루션, 그러니까 뭐 시그마가 플러스이든 마이너스이든 건 똑같은 솔루션이니까 요 경우에 그 두 개의 솔루션을 시그마, 그러니까 파라마그네틱 솔루션과 페로마그네틱 솔루션 비교를 해보면 프리 에너지가 그 시그마가 0이 아닌 것이 프리 에너지, 그 시그마 0일 때 그 프리 에너지보다 작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F는 마이너스 KT의 로그의 G인데 G가 뭐였냐면은 마이너스 KT의 로그의 G가 2의 n승에다가 뭐였죠? 코사인 하이퍼볼릭 하고 X가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있죠. 바로 요 값이 되니까 여기다 붙이고 요거의 n승 이렇게 되겠죠. 뭐 이거 n이 성가시면 n을 앞에다 붙이고, 자 그런데 얘는 코사인 하이퍼볼릭 함수는 0에서 최소값을 갖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이거는 금방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페로마그네틱 스테이트가 더 프리 에너지가 낮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얘는 T가 TC보다 작을 때는 페로마그네틱 스테이트가 이거의 진짜 솔루션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그마 이퀄 넌제로가 뭐 스테이블, 더 안정하고, 따라서 이제 이게 페로마그네틱 스테이트, 마그네틱 모먼트를 갖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마그네틱 페이지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거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요 민필드 어프락시메이션 썼는데 민필드 어프락시메이션은 이제 많은 여기 이제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이 이상 다루기는 어렵지만 차원이 높을수록 더 잘 만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근데 그건 우리가 이해할 만하죠. 차원이 높을수록 옆에 스핀들이 많기 때문에 에버리지 효과가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D가 인피니트가 되면 사실상 이그젝트 솔루션이 되고 D가 무지 커지면, 근데 심지어는 2차원에서도 얘가 정성적으로는 잘 맞고요. 그래서 이그젝트 솔루션이 알려져 있는데 2차원에 대해서 2D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온세거 솔루션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온세거 솔루션 1944년도인가에 풀린, 자, 이 이그젝트 솔루션은 이 TC가 J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2J 나누기 로그의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누메리컬 밸류를 보면은 대략 2.27J가 되고요. 얘는 물론 민필드 솔루션에서는 얼마냐면 여기가 D가 2니까 4, KTC가 4에서 약간 차이가 나죠. 4J인데, 그러니까 뭐 값은 달라요. 값은 다르지만 아무튼 마그네틱 페이지 트랜지션은 민필드 시어리에 의해서 예측 설명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차원이 높아질수록 그 옆에 스핀과의 니엘슨 에이즈머 스핀과의 인터랙션을 평균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잘 맞는다는 이야기죠. 플럭추에이션이 그만큼 줄어들고 차원에 비례해서.
자, 이렇게 우리가 민필드 솔루션이 이 마그네틱 페이즈 트랜지션을 정성적으로 기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양자 통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